한국, 현무-6 수소탄 8호티 성능. 사거리 중국 핵심 도시 30곳 포함. 현재 핵무기 기술 보유국 한국 평가. 한국 기술 거짓이라 우기던 중국 언론. 지난 10월 1일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현무-5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현무-5는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하고 지하 수백 M까지 관통하여 파괴할 수 있다. 단거리 탄도탄, SRBM이라고 하지만 8톤이나 되는 탄두 중량을 조절하면 사거리가 늘어난다. 최대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로 중국 전역과 러시아 연해주를 타격 범위에 넣을 수 있다. 국군의 날 행사장에 나온 현무-5를 본 중국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자랑하는 핵미사일 사령부와 핵전쟁 시 지도부가 사용할 지하시설은 현무-5의 지하 타격 능력에 박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무-5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중국 전문가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의 온차이나 뉴스레터를 통해 알아보자.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처음 공개되자 중국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현무-5는 탄두 무게가 AT로 세계에서 탄두 무게가 가장 무거운 미사일이죠. 유사시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에 은신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현무-5는 AT 탄두를 장착했을 때는 사거리가 300km이지만 탄두 무게를 1에서 2TU로 줄이면 사거리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수준인 3,000에서 5,500km로 늘어난다고 하죠. 중국은 이 점을 우려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둥펑-26과 비슷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이 현무-5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구축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발사대, 고압가스로 미사일을 밀어올려 공중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등에 대해서도 미심쩍어하는 눈치입니다. 방공 능력이 부족한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치고는 너무 성능이 좋아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 아니냐는 거죠. 중국 매체들은 이 미사일이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보도했습니다. 관영 펑파이 신문은 탄두 중량을 1TU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많은 지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신화닷컴도 콜드런치 발사 방식 등을 포함해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의 초기 형태와 유사하다면서 현무-5 미사일의 장거리 발사 능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한 군사 블로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근접한 미사일이라고 했더군요. 중국의 둥펑-26,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인도의 아그니3 등 주요국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2T 정도입니다. 중국은 2015년 9월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괌 타격용 IRBM인 둥펑-26을 처음 공개했는데 현무-5를 이 미사일과 비교한 분석이 많았습니다. 한국판 둥펑-26이라는 거죠. 26은 사거리가 5,000km로 길이 15m, 직경 1.7m의 총발사 중량은 20T입니다. 현무-5는 길이 16m, 직경 1.6m의 총발사 중량은 36T이죠. 현무-5의 발사 중량이 둥펑-26의 1.6배인 셈입니다. 현무-5의 성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현무-5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동일한 쌍구령 탄두를 채택해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공망으로 요격하기가 쉽지 않겠죠. 중국 군사 블로거들은 한국군이 곧 기동형 탄두 재진 입체 MARV, 다탄두 개별 유도 제돌 입체 MIRV 등도 개발해
현무 -5에 탑재할 것으로 봤어요. MARV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기동 비행을 하면서 레이더 유도에 따라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탄두를 말합니다. MIRV는 이런 탄두가 여러 개 들어있는 재돌입 비행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요격이 쉽지 않게 됩니다. 중국은 방공망이 빈약한 북한을 상대로 굳이 이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봐요. 사거리도 900km 정도면 북한을 타격하는 데 충분하다는 게 중국 측 시각입니다. 그런데도 사거리가 훨씬 길고 요격 회피 기능까지 갖춘 현무 -5를 개발한 건 사실상 촘촘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중국 측 분석이에요. 구축 차량에 설치한 이동식 발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전투기 공습 등에 대비해 발사 원점을 숨기기 위한 것인데 북한에 그럴 만한 공군력이 있느냐는 거죠. 콜드런치 발사 방식도 우려합니다. 현무 -5를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SLBM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SLBM을 장착한 우리 해군 잠수함이 서해상에서 잠행하다 현무 -5를 발사하면 중국 전역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국은 미군이 지난 4월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 포대 타이푼으로 골치를 앓고 있죠. 미국은 대만 침공 억제를 위해 오키나와 일대에도 타이푼을 배치하는 방안을 일본과 협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무 -5가 대거 실전에 배치되면 미국 동맹국들의 중거리 미사일 포위망에 갇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한 군사 블로거는 현무 -5가 베이징, 텐진, 선양 등 화북과 동북의 주요 도시는 물론 칭다오 북해함대 기지, 닝보 동해함대 기지 등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국력에 걸맞은 전략적 위협 능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봐요.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합니다. 인민해방군 대교 오리의 준장급 출신인 관영 CCTV 군사평론가 두문용은 대형 미사일을 구축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 수송과 발사, 보관을 일체화하는 건 전형적인 장거리 미사일의 수송, 발사 방식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대량 응징을 넘어 중국 동부 연안과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 지원을 받으며 아시아판 나토 같은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표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인민해방군 로켓군에서 미사일의 고체 연료를 빼내 허거 요리에 사용하고 전략 미사일의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 실전 대비 태세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로켓군 사령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숙청당했는데 중국제 동펑 -26의 스펙을 능가하는 현무 -5가 나왔으니 중국의 오금이 저린 것이다.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이라는 굴종적인 헛소리는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전략미사일은 현무 5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무 -6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린다. 평양 상공에서 우리 무인기가 삐라를 뿌렸다고 발작하는 김여정은 현무 -5 미사일이 평양 주석궁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겁먹은 개처럼 지저대는 김여정은 현무 -5위 국군의 날 개걸음쇼를 다시 보고 입을 닫기 바란다. 2. 북, 동해 경의선 폭파 작업 정황, 민주, 국가안보상황점검위 구성.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북한군이 14일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군은 올해 초부터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와 철도를 차단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9일에는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며 철저한 영토 분리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국경부근 포병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남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의원의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에는 위성락 위원,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는 김병주 최고위원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이인영 위원이 임명됐다. 이외 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위원, 외통위원회 소속 윤우덕 위원,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참 위원,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위원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해 첫 회의를 이르면 이날 중 소집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정감사 내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면서 여권의 총체적인 붕괴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 파악과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